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이번 영상의 주제는 가치 공유입니다. 이번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맞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치 공유라고 하는 뜻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정확히 어떤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만든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맞게끔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가치 공유라는 것은 같이 공유할 사람과 공유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치 공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와 부합되는, 여러분의 가치를 공유할 만한 사람과 그 가치를 공유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왜 세라빠라는 사람은 가치 공유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왜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시나요? 워낙에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지 않았어도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저자인 분이 만든 책이죠. 여기에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두 명의 아빠가 나와요. 가난한 아빠가 친아빠고요. 이 부자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의 아빠예요. 식탁 위에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이 가난한 아빠라는 분의 그 아빠에게서는 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부자는 뭐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부자 아빠에게서는 어떤 얘기를 듣냐면 돈이야말로 진짜 힘이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그런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식탁에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부자 아빠 가족은 늘상 식탁에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친구 또한 아들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부자 교육을 해줍니다.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알려주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친구였죠. 친구인 이 저자에게도 같은 교육을 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아버지도 전형적인 이 가난한 아빠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이제 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이제 들어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에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부동산, 사업, CEO 이런 거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다. 부동산 같은 거는 하는 게 아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사업을 하면 망한다. CEO 이런 단어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이걸 솔직하게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제 아버지에게 어떤 부자와 관련된 이야기, 돈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치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합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돈과 관련된 어떤 부자와 관련된 이런 얘기는 저는 제 아버지랑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 자녀랑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늘상 얘기해요. 일단은 제가
어떤 부자로서의 그런 그릇의 크기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크기가 작은 사람이라고 전 솔직히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부자가 되는 부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주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늘상 말해줘요. 반드시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반드시 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키워서 너희들의 사업으로 일구어내야 된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 네, 이걸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이 4가지가 있다고 알려주거든요.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는 4가지. 하도 말을 해가지고 저도 외웠어요. 첫 번째가 건강, 그러니까 운동은 필수다라고 알려줘요. 운동은 무조건 필수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해줘요. 너희들이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노력해서 배워야 된다. 너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무조건 배워야 된다. 사업을 하고 싶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인간관계. 이 2가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저도 배운 거예요. 저도 늘상 외부에 있는 좋은 그런 배움을 갖고 와서 제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자기 사업. 이 4가지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고 늘상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어딜 가거나 어딜 나갔을 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때 늘상 해줘요.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커서 큰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항상 아빠는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을 존중한다. 너희들은 크게 될 아이들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그릇의 크기를 한정 짓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커서 뭐나 해야 된다. 취직이나 열심히 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자녀에게 그 부모가 가진 그릇의 크기를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건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절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이 가치 공유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한 거냐? 제가 말을 했죠. 어떤 나와 다른 가치가 있고 그것이 현저하게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그 대화에 대해서 전혀 가치가 없어요. 전혀 그 대화가 발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자신의 그 의지를 깎아먹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좋아지지를 않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야, 너 그거 안 돼. 그거 못 돼.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태생이 부자인 사람들이나 금수저나하는 거야. 너같이 흙수저는 그런 거 못해. 꿈도 꾸지 마. 야, 네가 하고 있는 게 되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사람이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지도 꺾일 수 있고, 예, 기분도 상하고, 그래서 어떤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공유할 만한 사람에게만 나의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셀아빠는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뜻도 알겠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알겠어.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2가지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기도 해요. 첫 번째가 내 의지를 꺾는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치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가치를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다. 공유하지 않는다예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그 사람에게 오픈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어떤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작은 한번 그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게 되겠냐. 야 너 같은 게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야 요새 그런 거 다 망해. 그것도 대기업에서나 하는 거야. 너같이 개인이 해서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어떤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말을 해봤자 그런 사람들 어떤 심성이 뭐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내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누군가를 보잖아요. 그럼 사람 심리가 이것도 생존 본능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심보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건 여러분도 솔직히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끌어내리는 거죠. 내가 이 위치에 있는데 누가 나보다 잘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어떤 자격지심, 시기, 질투와 같은 이런 감정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잘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여기 위치에 있는데 누군가 나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통 하냐면요. 만만한 상대에게 보통 그렇게 해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육강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존 본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월등히 잘났어. 딱 봐도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 정말 더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훨씬 더 못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에게 뭐 회방을 놓거나 방해를 하거나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네가 그게 되겠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런 기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나보다 못나 보이고 나보다 더 못할 것 같은 사람,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방해합니다. 무시하고.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여러분을 방해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어떤 목표, 그런 이상향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계획하고 실행하시면 돼요. 묵묵히.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에게 제가 무언가 작은 거라도 하고 있어도 웬만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무언가 했을 때 그거 괜찮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응원할게.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좀 피드백을 달라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얘기를 당연히 하죠. 단순히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가치 공유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 맥락을 아시겠죠? 예. 의지를 꺾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걸 무조건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를 막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간 다른 내용이에요. 실제 있었던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국가에서 나오는 뭐 지원금 같은 게 있었어요. 지원금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5번에서 7번을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 공무원들한테.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제 얘기가 맞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저는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을 저는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고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고 직접 그 현장에 찾아가서 1층에서도 거절당했어요. 안 된다고. 그런 거 없다고. 2층으로 제가 올라가가지고 또 그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알아봐 달라. 내가 이거 알아보고 왔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확인해 본다고 하고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다시 와서 제 말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지원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누군가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거 틀렸어.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또는 그런 거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말이 틀렸다. 그런 거 없다. 라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자신의 의지를 굽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의 의견을 함부로 굽히지 마세요. 그 상대방 말을 무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상대방의 어떤 인격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사람의 그 견해죠. 견해.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직설적으로 그냥 무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나쁜 의도의 그런 무시한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근래에도 또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AS 관련돼 가지고 여러 AS 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AS 건 중에서도 이제 뭐 도배, 뭐 마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호, 그리고 어떤 뭐 마루, 그리고 뭐 벽지, 그리고 뭐 내장 공사하는 내장 담당자, 이런 각각의 AS 담당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요, 그냥 말로 지나가려고 하고 자신들이 하는 게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예, 직설적으로 말해서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알아봤는데 또는 이런 경우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저도 맞받아쳤죠.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달라. 뭐 예를 들어서 창문에 설치하는 그 잠김 장치 있잖아요. 잠김 장치를 그 사람들 표현은 뭐 잼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맞지 않는 길다란 걸로 설치했어요. 자재가 없어서 그런 걸로 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창문이 잠금 장치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닫으면 창문이 덜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러냐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뜸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원래 이런 거다. 다들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는 없다. 이런 경우 없고 완전히 다치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싸운 거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것만 싸움이 아니잖아요. 말싸움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표현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뭐 전화를 좀 하더라고요. 어디로? 전화를 하더니 좀 있다가 말을 하는 게 이게 안에 들어간 게 좀 맞지 않는 걸로 했다 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걸로 해달라 라고 말을 하고 그 자재가 온 다음에 다시 그것을 수정해서 시공을 해줬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마루 같은 경우도 그 찍힘 강마루예요. 이런 게 있어서 AS 신청을 했는데 AS 그 담당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찍힌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갈아야 한대요. 메꿈으로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예시로 보여달라. 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제 앞에서 보여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꾸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작업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뉘앙스가 이거예요. 메꾸는 방식으로 하면 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메꾸는 게 금방 돼요. 제가 보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금방 되는데 무슨 3시간에서 4시간을 소요가 된다면서 AS를 안 해주고 그 마루를 가져와야 된대요. 다른 날로 또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메꿔달라.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 가는 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홈이 서로 끼워져 있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날개를 날려가지고 부착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꿔달라. 라고 끝까지 말을 해서 그리고 그 AS 센터에 항의까지 했어요.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납득하지 못하겠다. 메꿔달라. 이거 갈지 말고 메꿔달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마루 AS가 들어오면은 저는 갈지 않고 메꿔달라고 끝까지 말을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AS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벽지도 마찬가지예요. 벽지도 굉장히 좀 시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시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이염도 많이 됐고 많이 더럽고 그리고 벽지가 덜 작업된 곳도 있었어요. 뭐 찍히고 구멍 나고 이런 여러 그 AS들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AS 신청을 했죠. AS 신청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AS 담당자가 하는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무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니까. 근데 모든 걸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다 들어주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협의를 했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또 한 번은 내장 담당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위에 천장에 그 레일 같은 거를 설치를 해준대요. 뭐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레일을 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끼워 넣어서 조명도 달 수 있고 또는 액자도 걸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설치를 해주는 거네요. 제가 말을 했죠. 원하지 않는다. 설치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맥락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상대방이 이거 맞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군요 라고 하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지 않았죠.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 라고 제 의견을 굽히지 않은 거죠. 근데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일리가 있는 건 당연히 그렇게 했죠. 했는데 아니다 싶은 것들은 제가 그 사람과 말싸움을 해서라도 제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함부로 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막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절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내 목표를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또는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과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죠? 내가 원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배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과 관련돼서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카페에 가입하기도 하죠. 인터넷, 그쵸? 인터넷. 그래서 어떤 모임 같은 것도 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무언가 A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학원. 그러면 거기에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가치를 공유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그런 목표를 한 계단 한 계단 그 실행하시면서 점점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거든요. 되게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면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제 아내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그런 점을 개선해서 연결시켜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치 공유 내용 마무리할게요. 가치 공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가치를 공유할 사람들과 내 가치를 공유한다. 내 꿈, 내 목표를 함께 공유한다. 그것이 이 가치,
공유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도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여러분의 그런 의지를 정말 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또는 부모 또는 형제, 자매끼리 그런 끼리도 친척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뭔가 목표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저라면은 그 사람들과도 제 가족이라고 해도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가 할 일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예시이기는 한데 제 아이들에게 그런 꿈의 크기, 나중에 커서 그냥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너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그릇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대 어떤 꿈의 크기 이런 것을 한정짓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가치 공유를 활용하는가? 첫 번째는 내 의지를 꺾는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는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두 번째는 나를 막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아니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저는 합니다. 제가 또 다른 하나 예시를 들어드린다면은, 제가 그 직장을 구할 때 보통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럼 구인 공고를 보면은 4년제 졸업 이상, 4년제 이상, 2년제 이상, 어떤 경력, 몇 년 유경험자, 어떤 것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도요, 저는 입사 지원을 넣어요. 넣으면은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어떤 회사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볼 때도 얘기를 하죠, 당연히. 4년제가 아닌데 고졸인데 이거 왜 입사 지원했냐.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당차고 마음에 들어서 면접을 보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근데 그 한 곳만 제가 면접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을 입사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채용 면접을 이제 받고 면접을 본 곳 중에서 이제 여러 곳에서 합격 통보가 나오면은 제가 마음에 드는 곳에 갔습니다. 이해되시나요? 4년제 이상이라고 해서 그 입사 지원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냥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그거 했다고 해서 어떤 피해가 가거나 어떤 막대한 무언가 제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상대방이 안 된다고 해서 단순히 포기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겨서 당신이 안 된다고 했을 뿐인 거지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난 할 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목표를 응원하는 사람과 공유한다. 네, 이건 제가 말을 했죠.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무리로 들어가서 여러분도 정보를 얻고 여러분도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세요. 주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시도라도 해보세요.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저는 적어도 후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떤 안 좋은 무언가, 사기 이런 것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해보셔야죠. 근데 그게 정말 무리가 가고 위험이 갈 만한 무언가다 라고 하시면은 신중하게 고민은 하셔야겠지만 저라면은 합니다. 저라면 해요. 왜냐면 그것이 성공해도 내 책임, 실패해도 내 책임, 그것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모든 선택은 나에게 주도권이 있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주도적인 마인드로 사셔야 돼요. 누가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의 말은 조언이에요. 견해입니다. 그 사람들이 견해예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그런 가치를 한계를 짓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꿈, 목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 의해서 그런 잣대로 바라보지도 말고 항상 여러분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